몽골은 이렇게 아직은 맑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함께 유목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평선이죠. 지평선. 눈이 끝나는 데까지 모두 땅입니다. 그 지평선을 넘어가면 또 지평선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또 지평선이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참 미약한 존재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평선 안에 고스란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행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 지평선 사이를 뚫고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유목민들은 말을 타고 지나가겠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바람이 붑니다. 폭풍 같은 바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황사가 중국발이라고도 하고 몽골발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넓은 대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폭풍처럼. 그러면 인간이 그 지평선 안에 있는데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 자리에서 폭우가 내리친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온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습니다. 온 천지가 다 지평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재산이 많아. 아니면 뭐 내가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왔어. 혹은 뭐 내가 너무 잘생긴 사람이야. 이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든 그가 돈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어쨌든 다 그냥 그 바람을, 비를, 눈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활한 대지, 인간이 발붙이고 있는 그 대지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그렇게 내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살 수밖에 없죠. 유목민으로 산다는 거, 그 사람들이 가지는 아마 천형적인, 천형으로 느끼고 사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 넓은 대지에 살다 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이 구비문학, 민담, 전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걸 기록을 해서 책으로 쌓아두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아지는 거고 그 대부분의 것이 구비문학으로 입과 입으로 전해져서 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하면 우리나라의 17배나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죠. 땅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아마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북쪽은 바이칼 호수, 지금은 러시아 영해에 있지만 원래는 이제 몽골과 함께 있었던 땅입니다. 그 바이칼 호수와 흡수굴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 지역입니다. 호수와 산림 지역. 여기에서는 너무 춥고 이러기 때문에 말들이 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슴들이 술록, 지금에 보면 이제 술록인데 이 술록, 사슴과의 동물이죠. 이 사슴의 고향인 땅입니다. 그들을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사슴을 타고 다니고 사슴 고기를 먹고 사슴 젖을 짜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몽골, 이 가운데 부분인데 여기는 말들이 활동하는 땅입니다. 정통 초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말에 대한 전설, 신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 곳이죠.
몽골의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와 보면 거기는 고비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서는 너무 또 물이 적고 풀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낙타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몽골이 나누어져 있는데, 사슴에 관한 설화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선녀와 나무꾼,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는 아시죠?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이 그 선녀가 이렇게 목욕하러 어느 깊은 산에 옹달샘에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그랬는데 옷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애를 낳고 살다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다시 선녀가. 우리나라 전설에서는 사슴이 와가지고, 물론 선녀가 내려온다는 것도 사슴이 알려준 거지만, 그래가지고 또 그 날아가 버린 천사를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사슴이 와가지고 이 두레박이 내려오면 그걸 타고 올라가세요 라고 이제 가르쳐 준다가 우리나라의 선녀와 나무꾼의 설화인데요. 몽골에도 똑같은 설화가 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설화입니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그 뒷부분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슴을 타고, 그 사슴이 두레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 등을 타고 가세요 해가지고 나무꾼이 사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선녀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으로 몇 개 보여드릴 건데, 몽골에 있는 그 돌에 새겨져 있는 사슴이 있습니다. 사슴 그림. 사슴돌이라고 부르는데, 몽골의 북쪽 지방에는 이 사슴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림을 보면 이 태양을 먼저 그려놓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사슴인 겁니다. 뿔의 모양이 거의 뿔 같기도 하고, 하늘을 나는 말, 천마총 할 때 그 말들처럼 사슴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그 뿔에서도 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슴에 대한 설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사슴을 너무 예뻐해서 몽골 신화, 몽골족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할 때 그 첫 번째 신화, 우리는 호랑이와 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몽골은 늑대와 사슴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잿빛 푸른 늑대라고 하는 그 남성과 하얀 암사슴, 코아이 마랄이라고 하는 하얀 암사슴에서 몽골족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설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슴족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몽골의 말, 이 말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들은 아주 많습니다. 마두금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 머리 모양의 가야금이죠. 마두금. 두 개의 현을 가지고 이렇게 타면은 아주 신비로운 소리가 납니다. 이 마두금이 몽골을 대표하는 딱 한 가지의 악기 하면은 마두금인데, 말머리 가야금인데, 이 마두금은 말의 전설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좀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후후남지르라고 하는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여인을 계속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사랑하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집 주인이 이 사랑하는 모양이 꼴보기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먼 곳으로 일을 보내버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후후남지르가.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키우던 말에게 다 그런 슬픈 소식을, 슬픈 말을 전해줍니다. 밤마다 그리워하면서. 그랬더니 또 말이 하늘을 날아서 이 후후남지르를 태우고 밤마다 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또 그냥 안 두고 이 말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랑을 좀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나니까 후남지르가 이 말을 너무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해서 그 말의 갈기를 가지고 그 말의 얼굴 모양을 그대로
모양을 새기고 갈기를 가지고 현을 만들어서 이 악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악기 이름이 마두금인데 이런 말의 전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대지에 살고 있는 자기와 가까운 동물을 항상 신화, 전설, 민담 속에 이제 같이 다 넣고 있는 거죠.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이 고비 쪽에 사는 사람들의 낙타 이야기입니다.